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균입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는 영업세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세라고 하면 일단 역사를 알려드릴게요. 영업세 이미 사실상 없어진 세법입니다. 예, 영업세라는 거 지금 거의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강의 뭐라 하느냐? 예, 그래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세가 이름만 바뀌어서 사실상 증치세로 이름만 바뀌고 납세 방법이라든지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세목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억해 두시면,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 중국세법 이야기할 때 영업세 이야기 나오면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기억해 두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제끼지를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래도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업세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영업세. 그리고 가끔씩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책 교재를 막 읽어 나갈 때 발음이 불분명하다.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발음을 더 불분명하게 안 하고 대충 읽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줄줄 읽어봤자 뭐예요? 여러분들 줄치고 교재 다운받아서 읽으면 되는데. 해서 제가 발음이 불분명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선생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참으시고 교재를 잘 따라가시면 돼요. 교재,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처럼 여러분들 그냥 틀어놓고 들으시면 저 새끼가 뭐 하는 거냐? 못 쫓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재 다운 받으셔갖고 출력해 놓고 줄 쳐가면서 하시라는 거지. 저 그냥 귀에 이어폰 꽂고 돌아다니면서 들으시면 그래도 되죠. 되긴 되는데 효과는 떨어질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학원 강의처럼 교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교재는 무상으로 네이버 카페 차태균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니까 꼭 출력해서 줄 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업세 볼게요. 지금 여기다는 안 써놨는데 증치세는 VAT라고 그때 제가 글씨 잘 못 쓰지만 써가면서 증치세 VAT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영업세는 뭐냐라고 영어로 굳이 물으신다면 제가 세일즈 텍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일즈 텍스, 판매하는 대로 내는 세금입니다. 증치세,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공제법에서 매출세 빼기 매입세로 진행을 했죠. 근데 영업세는 말 그대로 매입 관여 안 해요. 매입이 필요 없고 그냥 뭐요? 세일즈 텍스. 매출액에서 네가 내고 남는 세금입니다. 매출액에서 네가 내고 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칸이 있어요?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표시되는 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익계산서에 안 써지죠. 대신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에서는 단지 자산과 부채로는 표시되죠. 내 손익은 아닌데 나중에 공제 받을 거, 낼 거 표시만 따로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증치세는 대차대조표, 옛날 말로 하면 대차대조표, 지금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로 남만하지만 손익계산서에는 재무제표에서 증치세는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내 게 아니니까 남의 거 받아서 내가 미리 낸 거 빼고 납부하기 때문에 손익으로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세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죠. 금방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일즈 텍스라고 했습니다. 매출액에다가 직접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가 벌은 금액의 3%를 내라, 아니면 5%를 내라 해서 내가 매입하고 매출한 거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네가 벌어들인 돈 매출액에다가 얼마를 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세는 대차대표에 꽂혀요? 아니면 손익계산서에 꼽혀요? 손익계에 꼽혀요. 손익계산서에 중국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손익계산서 맨 중국 재무제표 첫 번째 줄이 매출액이고 그 아래가 두 번째가 매출원가고요. 세 번째가 주로 있는 게 영업세 및 세금 이 말이 써 있거든요. 영업세 및 세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리가 세 번째 있는 세금이 영업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 다음에 바로 밑에 매출액, 매출원가, 그 다음 우리는 한국에서는 매출총익이죠. 그리고 나서 판매비, 관리비 올라가는데 중국에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는 게 영업세를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업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업세란 말은, 영업이란 말을 빼고
세금 등이라고만 써 있는데 그 자리가 원래 뭐였다? 영업세가 들어가는 자리였었다. 그러면요, 이제 갭 조정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갭 조정한다. 솔직히 이거는 한국에 있는 세금이 아니죠. 영업세 한국에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면 그래도 비슷한 세금 찾으면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영업세하고 비슷한 거 그래도 찾자면 말씀해 보시죠. 찍어 보실래요? 훌륭하신 수강생 여러분들. 영업세와 비슷한 세금, 매출액에 따라서 내는 세금. 전단계 매입세공제법 없이 내는 세금이죠. 아니 어제도 분명히 우리 마셨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내일도 또 먹을 건데, 여러분 술 먹으면 주세 내죠. 예, 그 주세 매입세액 있어요? 없죠. 예, 주세 누가 내요? 공장에서 출고할 때 부과하는 거예요. 예, 공장에서 출고한다는 건 술공장에서도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납부하는 뭐 종량세, 종가세 해서 구분할 수 있긴 있는데 병당 매길 거냐 아니면 금액에 따라 매길 거냐 구분할 수 있긴 있겠는데 뭐라고요? 출고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 그래서 이거 주세 재무제표에서 어디서 표시될까요? 롯데 주류 같다 아니면 진로 같다. 거기서 보면 어디 포함되어 있을까요? 주세라고 손익계산서 따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어디가 있어요? 매출원가에 숨어 있죠. 매출원가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일즈 텍스 매출하는 금액의 몇 프로만큼 매출한 네가 내라. 매출 발생시킨 수익자가 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손익계산서에 어디에 꼽아야 돼요? 갭조정 한다면 매출 원가로 가야 돼요. 판관비에서 세금과 공과 자리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 판매부서 영업팀에서 부담해야 될 세금이에요? 아니죠. 판매비에서 부담해야 될 접대비 아니면 영업비, 물류비 아니잖아요. 생산하는 만큼 자동으로 콕 쌓이는 건데 그게 영업팀에 왜 책임을 져야 돼? 관리부서도 책임져야 돼요? 회계팀에서 세일즈 텍스 책임져야 돼요? 아니죠. 판매비도 아니고 관리비 아니고 이건 영업세는 매출 원가로 갭 조정할 때 옮겨서 매출 원가에 반영해야 될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영업세 개념 대충 설명드렸고요.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인지 한번 볼게요. 납세 의무자 양가로 1번 정의. 경내에서 좀 어색하죠. 경내. 중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걸 썼죠. 국가 내. 국내에서란 말 안 하고 국경외, 국경외에서 국경외, 국경내에서 경내, 경외라는 표현을 쓴다. 익숙해지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경내에서 다음 거래를 하는 단위와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 의무자임. 단위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지난번에 영어로 유닛이다. 유닛. 경제 조직일 수도 있고 뭐 군사 조직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러한 집단이다. 그걸 단위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위와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 의무자다. 어떤 거 뭘 하면 1번, 2번, 3번 영업세 자맹 조례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했다. 뭐 앞에는 필요 없고 뭘 제공해요? 용역.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판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의 양도. 예, 무형자산의 판매 약간 용역 같죠? 예, 여러분 게임 CD를 팔았다. 게임 CD를 팔았다. 이거 용역의 제공이에요? 아니면 재화의 양도예요? 재화의 제공이에요? 용역의 제공이에요? 그러면 더 쉬운 예로 제가 회계사죠. 감사를 하고 고객사한테 뭐를 전달합니까? 감사 보고서를 주죠. 그럼 제가 하는 일이 감사 보고서를 팔은 거예요? 아니면 감사 용역을 제공한 거예요? 용역 제공한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게임 CD를 팔았어요. 그러면 용역을 제공한 거예요? 아니면 CD 플라스틱 판을 판 거예요? 게임 용역이죠. 그래서 똑같은 거 논리예요. 여러분 게임 CD를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곧장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팔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죠. 다운받아서 판 거나 게임 CD를 판 거나 뭐가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당연히 똑같죠. 예, 당연히 같아요. 그래서 예, 무형자산의 판매 이것도 용역으로 보는 거 타당합니다. 타당해요. 무형자산 용역처럼 보일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동산의 양도. 왜 써있냐면 부동산 중국에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토지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예, 그러면 개인이나 회사는 어떻게 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권 자체도 어떻게 보면 토지 사용권, 부동산,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있는 건 토지 사용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에서 내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땅이 없는데 하늘에 떠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예, 건물 구축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 차치하고 부동산 땅만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땅에 대해서 예, 사고 파는 것 결론 뭐예요? 예, 땅을 사용할 권리죠. 사용권에 대해서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도 영업세, 납세, 과세 대상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날인가요? 둘째 날인가? 증치세는 재화의 제공이고 용역은 영업세다라고 해서 증치세니까 지으시고 재화, 용역이니까 이응, 영업세라고 해서 까먹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셔야 돼. 그 정도는 좀 시간이 좀 지났어도. 예.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볼게요. 과세 대상. 예, 어디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제공 좀 더 자세하게 써놓은 거죠. 어떤 업종인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건축업, 건설업. 예. 예, 여러분, 건축업하고 부동산 매매업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건설회사는 가서 삽질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걔네들이 건물을 파는 거예요? 아니면 삽질 용역이에요? 예, 용역이에요. 건물을 지어주는 노가다 용역을 하는 게 건설회사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보험업. 당연히 서비스죠?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죠. 세 번째, 문화체육업. 문화체육을 하는 거다. 뭐 당연한 이야기로 영업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오락업. 오락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노래방, 무도장, 가라오케, 술집, 용역다방, 당구장, 골프장, 볼링장, 오락장 등의 오락장소를 경영하는 업무. 다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만 적어놨죠. 예, 예. 그래서, 당구장, 하여튼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다 여기 써 있어요. 예, 오락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호텔, 음식, 여행,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 대상 현대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부 서비스업, 증치세 과세 대상. 그래서 증치세 과세 대상 현대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부 서비스업. 예, 뭐 줄 치십시오. 증치세 과세 대상 현대 서비스업이란 말도 여러분들이 가끔 보시게 될 수 있는 말이에요. 현대 서비스업이라는 말. 예, 현대 서비스업이 뭐냐라는 건 나중에 설명할 텐데, 예, 그래서 뭐 뒤에 있는 거를 제외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호텔, 음식, 여행, 부동산, 임대업. 그래서 식당, 음식업이죠, 요식업. 당연히 서비스업이에요. 전에 설명드렸었나요? 우리가 그 샌드위치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샌드위치를 갖다가 호텔이나 식당에서 주문해서 먹으면 이거는 서비스업이에요, 용역이에요, 재화예요? 재화가 아니고 용역이죠. 호텔에서 사 먹었다. 그런데 내가 편의점 가서 사 집어 들고 나왔다. 이거는 재화다 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식당은 예, 용역입니다. 식당 용역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 아까 부동산에 사고 팔고 하는 것 용역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걸 빌려주는 것도 당연히 용역이겠죠. 사고 파는 게 용역인데 부동산 예, 그걸 빌려주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용역일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 용역이죠. 용역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이 예, 용역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두 번째, 무형자산의 판매, 토지사용권, 상표권, 특허권, 비특허 기술, 저작권의 양도와 영업권의 양도를 포함해서 예, 무슨 권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고 파는 것이 영업세 대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양가로 3번, 부동산의 양도, 유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이며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양도와 기타 토지 부착물의 양도를 포함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 계산 방법. 예, 되게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죠. 세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세일즈 텍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예, 세액 계산 방법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납부 세액은 용역대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너 받은 돈 매출액에서 얼마를 내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두 번째로 24페이지 보시면 공급자에게 구입대가와 16%의 증치세를 지불한 경우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단 건축업 등 일부 업종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는 말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영업세에서는 전단계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전단계 매입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회계 감사를 하는데도 투자 부동산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체한테 부동산 가치를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감액 손실 평가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회계 감사를 하면서 일부러 감정평가사한테 하도급을 줘야 되죠. 저도 용역이고 감정평가 업체도 용역이겠죠. 그럼 제가 하도급을 줬을 때 그 업체는, 감정평가 업체는 저희한테 영업세 파표를 갖고 와요? 아니면 증치세 파표를 갖고 와요? 당연히 영업세 파표를 갖고 오겠죠. 그러면 나도 영업세 그 밑에 있는 세금 내가 공제하고 전단계 매입세 공제법으로 신고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세, 제가 회계 감사하면서 하도급으로 가치평가 용역, 감정평가 용역 준 경우에 전단계 매입세 공제법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업세일 때 제 밑으로 하도급을 영업세를 줬을 때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매출세액이 영업세이고 제 밑으로 매입을 갖다가 영업세 항목을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전단계 매입세 공제법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기 질문이 아니죠. 동그라미 2번 2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증치세를 지불한 경우도 여러분 연말정산 가끔 하시죠? 가끔이 아니죠. 매년 해야 되죠. 1년에 한 번씩 한국에서 개인소득세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 보통 언제 합니까? 1월, 2월이면 다 하죠. 법적으로는 3월까지 할 수 있는데 1월이 다 끝난다고 해봅시다. 이번 달에 내가 환급 받을 게 한 80만 원 있어요. 전에 세금 많이 냈기 때문에 환급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기분 좋아서 설날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집에 가다가 노상방뇨를 했어요. 노상방뇨를 했어. 내가 환급 받을 거 있어요. 무슨 세금 환급 받는 거죠? 무슨 세금 환급 받는 거죠? 연말정산 하는 거? 개인소득세 환급이죠. 근데 뭐 하다 걸렸어요? 노상방뇨를 하다 걸렸어요. 그러면 뭘 내야 돼요? 정부에다가 벌금 내야 되죠. 그러면 불러다가 저 정부에서 받을 개인소득세 있으니까 그거하고 퉁칩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왜 안 돼요? 똑같이 정부에서 받고 정부에 내는 건데. 이건 개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 법에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위법행위해서 걸린 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벌금을 내는 거죠. 납부하는 거죠. 법률이 다른데 서로 퉁칠 수 있다, 못 친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개인소득세 환급받을 게 있어요. 나 이번 달에 재산세 나올 거 있는데 그거랑 퉁칩시다. 돼요, 안 돼요? 같은 세금이라도 법이 따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노상방뇨까지는 쉽게 이해하시는데 여러분 재산세, 자동차세 생각해 보세요. 나 개인소득세 환급받을 거 있으니까 그거랑 퉁쳐줘. 나 귀찮게 내고 받고 하는 거 안 할래. 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한국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게 증치세와 영업세죠. 한국에서는 재화와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재화는 증치세, 용역은 영업세 돼 있다 할 때 내가 증치세로는 돌려받을 게 있고 영업세로는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퉁칠 수 있다 못 친다? 퉁칠 수 있다 못 친다? 못 친다는 거예요. 내가 호텔 영업을 해요. 내가 호텔에서 숙박을 제공했어요. 그럼 이건 용역이에요? 재화예요? 용역이죠. 내가 호텔에서 우리 호텔 로고 찍힌 티셔츠를 팔았어요. 아니면 로고 찍힌 큰 장 우산을 팔았어요. 이건 재화예요? 용역이에요? 재화죠. 그러면 영업세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겠죠. 호텔 하니까. 그리고 이번 달에 내가 호텔에 투자한 게 많아서 매입세 공제 받을 증치세 자산이 있었다. 서로 퉁칠 수 있다, 못 친다? 못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재무제표에 중국에서 한 재무제표에 한쪽은 증치세 자산이 있고 한 재무제표에 영업세 부채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거 지금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못한다 하면 안 된 거예요. 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노상방뇨하고 개인소득세 퉁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끔씩 저한테 이 요구하시는 많은 한국의 회계사님들이 계세요. 예, 너는 기본도 없냐? 부가치세 자산하고 부채하고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보고할 때는 이걸 퉁을 쳐서 연결 패키지를 만들어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퉁칠 일이에요, 안 일이에요? 영업세, 납부세 있고 증치세, 매입세, 자산 공제 못 받은 거 있어요. 이거 퉁쳐서 줘야 돼요? 아니면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죠. 퉁칠 거 아니죠? 예. 그래서 가끔 그런 부탁 아니면 요구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저보고 기본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기본이 없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그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퉁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퉁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져가서 한국에서 본인이 하시면 돼요. 퉁치는 거. 저는 퉁쳐 드릴 수가 없어요. 영업세하고 증치세 서로 퉁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갭 조정하더라도 현지에서는 퉁쳐서 보내는 게 맞다. 아니면 따로따로 가야 된다. 따로따로 가야 된다. 따로따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세액 계산 방법 양가로 1번 요형을 제공한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매출액 곱하기 세율이고 예.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내가 영업세지만 하도급을 영업세로 줬다 하더라도 공제가 안 되고 증치세 생각해 보세요. 제가 회계법인이니까 제가 컴퓨터 사겠죠. 직원들 들어오면 컴퓨터 사줄 거 아니에요. 그 매입세 제 매출은 영업세죠. 위로 올라가는 건 제가 사오는 거는 증치세죠. 퉁칠 수 있다 못 친다? 못 친다는 거예요. 예, 못 쳐요. 따로따로 나는 그럼 컴퓨터 샀을 때 매입세 어떻게 해요? 그냥 컴퓨터로 붙여놓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밖에 인정 못 받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토지사용권 부동산 양도시에는 어떻게 하냐 보시면 예, 1번 납부세액은 영업액 곱하기 세율인데 영업액이 뭐냐면 매출액 빼기 매입액이에요. 예. 이거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말하면 네가 벌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한 푼도 이익을 못 보고 본전치기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출액 팔았으니까 거기에 3% 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성질나요? 하나도 못 벌었죠? 못 벌었는데 그냥 영업세 무조건 네 매출액 곱하기 3% 세금 내세요. 매출액 5% 세금 내세요. 속 뒤집어지죠. 아마 다 곡괭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세액을 납부를 하는데, 예. 매입세 공제가 아니죠. 어떻게? 네 매출액에서 매입액 뺀 차액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양도 대가 빼기 구입 대가, 즉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매각 이익이죠. 집 사고 팔았을 때 남은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주겠다.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양도 차액에 해당한다.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무형자산인 토지사용권과 건물을 양도하는 제조기업과 서비스 모두 영업세가 과세됨. 그러니까 공장이다. 원래는 공장은 당연히 증치세죠. 예, 근데 이번에 공장 이전하면서 땅 사고 팔았다. 당연히 영업세 따로 내는 거다. 증치세하고 같이 퉁치는 이야기 아니다라고 그냥 한 번 더 써드린 것 뿐이에요. 예. 그 다음 세율 볼게요. 세율 3% 세율, 5% 세율, 20% 세율. 세율 이 세 가지 구분이 있네요. 건축, 문화업은 3%. 그 다음 기본적으로는 5%로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5%. 금융, 보험, 그 다음에 서비스, 저희 회계법인 같은 경우죠. 그 다음 무형자산 판매, 임대업, 부동산 판매업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5%고 건설하고 특별히 뭐 문화체육 정도만 3% 적용해 준다. 그리고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오락업은 20%로 과세하고 있어요. 근데 볼링하고 당구는 뭐 이제는 뭐 오락으로 안 보고 문화체육으로 문화체육도 아니죠. 문화체육 가면 3%인데 볼링하고 당구는 5%다. 그냥 당구장 할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에 과세기간과 납부기한. 예. 증치세에서 매일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예. 영업세 거의 유사합니다. 5일, 10일, 1개월. 예. 그 다음 1분기도 가능한데 대부분 뭐라고 한다고요?
1개월이에요. 제가 1분기 동안 영업세 신고하는 회사 본 적 없어요. 대부분 1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기간 1개월을 한 기간으로 하는 경우에 D 플러스 며칠이요? 15일입니다. 증치세도 기본적으로 D 플러스 15일이고요. 영업세도 D 플러스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기간 1개월 미만의 기간을 1기간을 납부하는 경우에, 예, 앞에 있는 것처럼 5일에 할 수도 있죠. 5일에 한 번씩 신고하겠다. 예, 그러면 D 플러스 5일로 하시면 돼요. 예, 그냥 무시하시고 뭐라고 알면 된다? D 플러스 15일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두 번째로 영업세 세금 언제 납부하느냐? 양가로 1번, 2번, 영업세 언제 납부하느냐? 양가로 3번에 있죠. 동그라미 1, 2, 3 보시면, 예, 여러분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실까요? 증치세 어땠어요? 증치세 할 때. 마트나 백화점에서 원칙적으로 상품권 팔아도 세금 먼저 낸다. 그래서 매출 시스템도 따로 돌린다. 기억나시죠? 예. 현금 위주였었다. 예. 물건이 가나 안 가나 상관없이 현금 위주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영업세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 영업수익을 취득하거나, 영업수익 돈이죠. 돈을 받았거나, 영업수익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증빙을 취득했을 때, 예. 이해되시겠어요? 예. 영업수익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증빙을 취득했을 때, 그쪽에서 뭐 사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할 거나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토지사용권 부동산 선수금 수령 시, 예, 당연히 캐시 베이스예요. 선수금. 선수금은 뭐예요, 여러분? 토지나 부동산 팔 때 선수금이라면 뭐예요? 계약금이죠. 내가 명의 이전해주고 내 집 이전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사람 새로 들어와서 살아요, 아직 안 살아요? 새로 안 들어왔죠. 선수금 상태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세금을, 영업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3번, 예, 건축물 신축 판매, 영업액을 수취하거나 수령할 권리를 가진 증빙을 취득했을 때, 예. 그래서 건설업 하는 건설업자, 예, 건설업 하는, 예, 포스코 건설이라 해볼게요. 건설업 어떻게 해요? 건축물을 신축 판매했고, 뭐, 10%, 5%씩 부분 상환받겠죠. 한 번에 다 내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돈 받았거나 영업액을 수취하거나 수령할 권리를 가진 증빙을 취득했을 때, 해서 기본적으로 뭐 따라간다? 현금 쫓아간다. 캐시 베이스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4,6 납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어디서 내느냐? 예,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수업했을 때 기억나세요? 1페이지, 2페이지 한번 가서 볼까요? 1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인가요? 국세, 지방세 이야기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2페이지네요. 예, 2페이지예요. 국세 계열, 지방세 계열. 그래서 영업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는 나라 전체를 한 번에 시스템에 돌린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영업세는요, 지방세는 그 지방에서만 해결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상해에서 매입하고 북경에 팔았다. 매입세 공제 해야 되기 때문에 증치세, 국세죠. 그런데 이 영업세는 무슨 세금이라고요?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필요 없는 거죠. 지방세잖아. 그 지방에서만 해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납세지 보시면 영업세는 지방세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 지역에서 내라는 겁니다. 그 지역. 그래서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소재지 관할 지방 세무국. 예, 그냥 제가 읽고 나가면 재미없겠죠. 우리 회사 건설회사예요. 건설회사가 본사는 북경에 있어요. 그럼 북경에 있는 일만 해야 돼요? 아니죠. 상해 가서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대련 가서 지어줄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영업세 세금을 어떻게 내야 돼요? 내 매출액은 결국 본사의 매출인 건 맞죠. 그리고 상해에 갔다. 상해가 지사가 없다고 할게요. 지사 개념, 지사 없이 그냥 본점만 갖고 본사만 있는 회사, 건설회사라고 할게요. 대련 아니면 상해에서 지금 건설, 건축 요령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우리 건설회사에서 대련하고 상해로 누구 보냈어요? 노가다 아저씨 보냈죠? 설계팀 보내고 노가다 아저씨 보냈죠? 그분들이 가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건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라면서요, 영업세. 그럼 세금 어떻게 내야 돼요? 매출 북경에서 일으키면 북경이 본사니까 세금 당연히 북경에 꼽아야 되죠?
북경에 내주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다 내라고요? 상해 아니면 대련에서 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우리 했을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뭐 배웠었죠? 세금계산서 이야기 기억나세요? 음. 4페이지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4페이지요. 4페이지. 네,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서 수업 듣고 나서 꼭 인수해서 자료철 해 놓으셔야 돼요. 네, 자료철 안 해 놓으시면 이렇게 못 쫓아가요. 4페이지. 아, 자료철 안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하시면 책이 예, 인수에 잘 돼서 제본까지 잘 된 걸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사인까지 해서 보내드리니까 예, 회원 가입하셔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4페이지 보셨어요? 네. 예, 보통 계산서에서 임시구입 따이카이라고 대개 보이세요? 네. 예, 등록된 지역 이외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와 개인이 소재지 주간세무기관이 발급한 외부 경영 세수 관리 증명을 소지한 경우 외경증이라고 하죠. 외경증을 한 경우 보증금 혹은 보증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경영지역 세무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구매 및 수령 가능하다. 뭔 말이에요? 북경에 본점이 있는데 상해나 대련에서 건물을 짓는다. 근데 우린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영업세 내야 돼요. 그러면 현지에서 내라고 용역 발생한 용역 발생지 현지 북경이 아닌 상해와 대련의 세무국을 찾아가서 뭐를 제시하라고요? 외경증, 외부 경영 세수 관리 증명. 나는 다른 지역에서 세금 납부할래요 라고 하는 걸 외경증 누가 끊어줘요? 북경 세무국에서 끊어줘요. 이걸 들고 상해나 대련 세무국 가서 나 여기다 세금 낼래요 라고 하면요. 예, 대련이나 상해 세무국에서 파표를 발행을 해줘요. 여러분 다시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돈 받는 사람이 해요? 아니면 돈은 주는 사람이 해요? 세금계산서 발행 누가 해요? 돈 받는 사람이 돈 주세요 하고 찔러 넣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때 내가 건설업자니까 발주처한테 집주인한테 세금계산서 갖다 주면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세금계산서가 어디 거 세금계산서여야 돼요? 내 본점이어야 돼요? 아니면 해당 지역이어야 돼요? 해당 지역이라는 거예요. 어디? 대련하고 상해다. 예. 그럼 그거 끊으려면 어디 가야 돼? 당연히 현지 대련 세무국, 상해 세무국 가야 되죠. 뭐 들고 가야 된다? 외경증이라고 하는 것 들고 가서 그쪽 세무 담당자한테 나 여기서 세금 낼래요 라고 한다면 예, 대부분 현찰 박치기 해주면 예, 세금계산서 그 자리에서 끊어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따이카이 예, 대신할 대자에 열 개자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해 준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2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원천징수하는 경우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의 소재지 관할 지방세무국. 예,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무슨 누가 알바 했어요. 알바. 예, 용역의 제공이죠. 예, 용역이죠. 당연히.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서 내요? 돈 주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말아버리죠. 예, 너 고향 어디냐? 이거 물어보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돈 주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회사 소유지에 대해가 납부를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기타.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 무형자산의 무형자산 판매한 그 지역이고 토지는 당연히 토지 관할 세무서겠죠. 부동산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영업세 벌써 이렇게 끝났어요. 예, 영업세 정리할게요. 예, 영업세는 뭐에 대한 세금이다? 재화가 아니라 용역에 대한 세금이고요. 예, 영업세 세일즈 텍스라고 해서 전 단계 매입세 공제법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3%, 5%, 20%를 납부하는 거다라고 알아주면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회계법인일 때 아래로 감정평가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영업세 세금계산서 전체 올라오겠죠. 또 제가 또 매출 끊겠죠. 상계 퉁칠 수 있다 못 친다? 못 친다. 안 된다. 심지어는 제가 증치세 매입세 하겠죠. PC 사면 증치세 매입세 발생하죠. 그거하고 제 매출세하고 퉁칠 수 있다 못 친다? 못 친다. 그래서 재무제표 하나에 한국말로 말하면 부가세 자산과 부가세
부채. 근데 하나는 증치세 자산, 하나는 영업세 부채. 같이 있는 게 중국에서 정상일 수 있다. 이걸 상계쳐서 안 왔다고 저를 혼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율은 3%, 5%, 20%인데 대부분 몇 퍼센트다? 5%다. 그리고 하나 기억해 주실 건 뭐예요? 부동산 있어서 사고 팔 때, 부동산 사고 팔 때 세금 매출액 곱하기 그냥 3%, 5%다 아니면 건설업이니까 부동산 3%겠죠. 3%인데 매출액 전단계 매입세공제법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벌어들인 양도 차액, 네가 이익 낸 거에 대해서만 3%를 내면 된다라고 했던 게 우리 토지사용권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세금 납부하는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네, 해서 지금 영업세 한 30분, 40분 정도 해서 수업해서 마쳤고요. 예, 이 정도 충분히 투자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하실 때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설명을 해드렸으니 예,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예, 충분히 영업세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 영업세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소비세 쪽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